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30년 근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커뮤니티에서 본 건 아니지만 검색을 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근속 30주년 이제 육군 원사가 계신데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퇴직을 이제 신청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33년 무사고로 근무하면 국가유공자 되는 것을 포기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지금까지 군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에 찾아보게 됐는데요. 자, 우선 군인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있는데요. 이 법률의 4조를 보면 국가유공자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호부터 18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8호 보국수훈자를 보면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이라는 걸 받고 전역을 하게 되면 보국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보국훈장은 무엇이고 보국훈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훈장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상훈법을 보면 됩니다. 상훈법에는 이 훈장의 종류를 보면 여기에 보국훈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국훈장에 대해서 설명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보국훈장을 군인이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는 법령에는 사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5등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있는데 어차피 업무지침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겠습니다. 이 지침에는 그 보국훈장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퇴직공무원 포상을 보시면 이제 포상 대상이 25년 이상 장기간 이제 근무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제 군인하고 군무원은 이제 다른 공무원들과 별도로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보국훈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33년 이상인가?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만 이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군인의 경우 이 보국훈장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34년 이상인 군인은 이 등급을 결정해서 이제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무원들과 다르죠. 이게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과 군인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군인만이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고 군무원도 물론 포함이지만 그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이제 근정훈장이라는 걸 받는데 이거는 국가유공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 국가유공자법에는 근정훈장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군인의 이제 근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를 하지 못하면 전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장이 이제 위관급인데 위관급으로 33년을 재직한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아무래도 준이라는 계급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장군을 달아야 3등급 이상의 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죠. 재직 기간이 33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훈장이 아니라 이 포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군인은 보국 포장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아지면 대통령 표창, 또 그보다 낮으면 국무총리 표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국 훈장을 받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제 이 보국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부 포상 절차가 일단은 그 군인도 이 포상을 받을 대상이 될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이 포상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적격, 부적격을 심사한 후에
이제 그 후에 결정이 나는 건 마지막에 대통령 재가까지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수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기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심사에서 뭐 탈락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전에 이 추천이 아예 안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감사조사, 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그리고 형사처분이 있는데 형사처분은 이제 벌금형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원래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죠.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은 안 됩니다. 벌금형이. 그렇지만 이렇게 뭐 벌금이라도 받은 사람은 이 포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물론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기존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 포상 추천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불문경고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보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이제 견책 같은 걸 말하는데요. 견책 하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 즉 훈장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뭐 부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서 33년 무사고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이제 제한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한이 없고 추천을 받아서 만약에 포상을 받았습니다. 보국 훈장을 받게 됩니다. 보국 훈장. 훈장이 멋있고 이제 좋긴 합니다. 보국 훈장을 받고 이제 아까 퇴직 공무원 포상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퇴직을 해야 합니다.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그럼 퇴직 후에 보호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업무는 또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가보셔도 이렇게 보국수훈자라고 해서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국수훈자는 이제 국가유공자 신청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뭐 여기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보국수훈자는 일단 민원을 신청하면 간단하게 일단은 통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국수훈자가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때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나뉘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육 지원이 있었는데 보국수훈자는 이제 수준이 좀 낮아야지 본인 혹은 자녀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이 있는데요. 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공채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은 이제 취업 가산점이 있죠. 10점 혹은 5점으로.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이 혜택이 다르다는 건데, 자, 여기서 취업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그 무공 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가점 취업이 안 된다. 또 특별 고용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국수훈자는 본인은 취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훈병원의 60% 감면, 뭐 그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데 이제 보훈병원만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국립묘지 안장도 비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국수훈자로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예로운 일이겠죠. 영예로운 일이고 그 훈장도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군인들이 이렇게 뭐 사고 없이 33년 1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넓게 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퇴직 공무원 포상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사실 뭐 공무원이면 이런 포상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직을 할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군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정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